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의 시작 하루 1%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루 1%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크게 생각하기. 두 번째, 작게 시작하기.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하기입니다. 먼저 크게 생각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규정. 나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라. 왜 자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규정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규정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자기 규정의 예로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커피 파는 일을 고급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유 찾기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라. 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이유가 있어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강력한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설득에도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생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그려보라.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생각이 목표 달성에 집중될 시 잡념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이 충만해지고 에너지가 충분해지며 유혹을 무시할 수 있고 자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은 총 3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 목표와 나이를 기입합니다. 두 번째, 징검다리 목표와 나이를 기입합니다. 그 후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합니다. 목적의식입니다.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라. 왜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만나는 사람, 자주 가는 곳, 보고 듣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경과가 명확해지며 걸림돌이 되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언어 정리, 상징적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언어와 상징물을 이용하여 목표를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적 촉발 자극입니다. 이것은 항상 목표를 떠올릴 상황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촉발 자극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단기하는 방법으로 이 3가지를 이용하면 생각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선계획입니다.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선택해라.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역선 스케줄링을 할까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가능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효과적인 단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케줄링의 2가지 방법은 스낵 스케줄링과 역선 스케줄링입니다. 스낵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현재를 기점으로 순서적으로 계산하여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리고 역선 스케줄링은 스낵 스케줄링과 달리 미래를 기점으로 역선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스케줄링입니다. 작게 시작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생 효과입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파생 효과를 찾아보라. 파생 효과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효과입니다. 왜 파생 효과를 예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즉각적 요구 충족보다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쇄 반응을 고려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남들이 포기한 일도 끝까지 도전하여 남다른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분할입니다. 잘게 쪼개서 작게 시작하라. 왜 작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담이 적어 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 통제감과 자기 혐오감이 증가하며 작은 일은 큰 일로 이어지고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 분할에는 행동 모멘텀 기법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서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시 실천입니다. 결심을 했으면 즉시 실천하라. 왜 즉시 실천해야 할까요? 워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룰수록 초기 시발 동기가 감소하여 실천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초기의 작은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나비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즉시 실천에는 파괴적인 단어와 생산적인 단어, 그리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며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내일 하겠다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은 오늘 실천하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험정신입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실험정신으로 도전하라. 왜 실험정신이 필요할까요? 먼저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패 가능성을 전제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며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험정신에서는 실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패란 다시 시도해보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백업 플랜입니다. 돌발 상황을 예상하고 플랜 B를 마련하라. 왜 백업 플랜을 준비해야 할까요? 삶에는 계획과 무관한 돌발 사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면 대비책을 준비할 수 없고 백업 플랜이 없는 액션 플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 플러스 액션 플랜 플러스 백업 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심만 하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결심 플러스 액션 플랜은 결심만 했을 때보다 시작 좀 포기할 가능성이 낮지만 연구상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 플러스 액션 플랜 플러스 백업 플랜은 앞에서 두 가지와 달리 결심을 하면 끝까지 실천하게 되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 다시 도전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통제.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고 상황의 힘을 이용하라. 이 상황통제에는 가두리기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가두리기법은 환경의 힘을 이용해 어쩔 수 없이 결심을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속박하는 방법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럼 왜 가두리기법을 해야 할까요? 먼저 박테리아부터 인간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극의 힘을 이용하면 힘들게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통제의 다리는 성의 힘을 이용하여 쉽게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개 선언입니다. 은밀하게 결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왜 공개 선언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개하며 주변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나오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공개선언 효과입니다. 공개선언 효과는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입니다. 마감 시간을 앞당겨 데드라인을 재설정하라. 왜 데드라인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뤄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며 주의 분석과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신속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데드라인은 개시 데드라인과 종료 데드라인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개시 데드라인은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종료 데드라인은 일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 돌파입니다. 임계점을 가정하고 한계 돌파를 시도하라. 왜 임계점을 가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에너지를 반드시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이 존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임계점을 가정하고 한계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다이봤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 명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겉으로는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합니다. 마지막 장기경례입니다. 미래로 미리 가서 현재의 자신을 격려하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꿈을 이룬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자기 동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달성 경로와 방법을 모색하게 해주며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자기 격려에는 변화의 4단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무결심 무실행. 2단계, 결심 무실행. 3단계, 결심 실행. 네 번째, 무결심 실행입니다. 이 변화의 4단계 과정을 거쳐야 저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싶다면 이 15가지 실천해야 합니다. 이 15가지를 저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